사교육비 충격이라 아이 안 낳을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사교육비는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낳는 걸 꺼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거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어떨 때는요 눈물이 핑핑 돕니다. 다 해주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더 해줬으면 아이들이 더 잘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나는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래.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놓고 자식들에게 희생하면서 사는 거 나는 안 살래. 우리 아이들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안 낳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아이들한테도 자식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만 여전히 아이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원인이요 사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표로도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협회에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00원 올라갈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0.02%, 0.012명이 떨어진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그죠? 실제 사교육비의 부담이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교육비 자체가 지금 부담을 엄청 시켰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2022년을 기준을 삼아서 아주 최근에 연구한 보고서인데요. 지금 합계 출산율은요. 2015년에 1.2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0.778명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무려 0.46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사교육비 늘어납니다. 2015년에 1인당 실질 사교육비가 37만 4,5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47만 4,240원입니다. 9만 9,730원이 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늘고 합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사교육비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사교육비가 10,000원이 오를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0.012명이 떨어지더라 하는 아주 제대로 된 보고서가 터진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사교육비가 진짜 부담이 많이 된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 저는 정부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상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저는 갈라치기가 시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가. 결국 말입니다. 교육 현장에 가보면 갈라치기가 얼마나 심합니까? 게다가 선생님들도 노조를 만들어서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게 왜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존경을 해야 될 대상이고 존경을 해야 되려고 그러면 이 교단을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선생님 하면 그냥 존경의 대상입니다. 예,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늘 저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예, 선생님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거리로 나와요. 학생들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교육비가 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신뢰를 받고 선생님들이 예, 학생들에게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뭐 선생님도 똑같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굉장히 크니까 요즘 학생들도 말입니다. 선생님 알기를 저는 우습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기는 것은 아닐까. 교육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교육 내용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좌파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요. 북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으니까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사교육비가 충격적으로 되고 저출산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갈라치기가 있지는 않아야 되고요. 교육의 신뢰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교육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2017년 대비 2022년 5년 새에 사교육비가 39%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18조 7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26조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비를 시키는 사람도 2020년 기준으로 보세요. 78.5%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사교육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사교육비 비중이 엄청나고요.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학교를 가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교육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저출산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현실적인 보고서로 나왔다는 것.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교육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다. 그 충격이 앞으로는 더 커질 거다. 오죽 잘못했으면 사교육비가 만국병이 될 거다. 저는 이 이야기 옛날부터 했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